네, 반갑습니다.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자료는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자료 1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강 보시는 분들도 이 수업 자료는 우리가 9월 15일 날 나눠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자, 한 2주 지나니까 거의 다 까먹었죠?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업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손해평가사 2차 과목이죠. 그죠? 2차 과목은 총 2개의 과목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2-1 과목이라고 했는데 요 2-1 과목하고 그다음에 2-2 과목하고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더라. 2-1 과목은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2-1과 2-2의 책 제목 이름 차이는 요 사이에 손해평가가 들어가면 이게 이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2-1 과목이에요. 2-1 과목. 2-1 과목은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계약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2-2 과목이다. 그렇죠? 그럼 이 2-1 과목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품목별로 보장 방식별로 그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외웠을 거예요. 1목, 2손, 4보, 2비, 그 다음에 지, 자, 기, 목,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상품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 뒤에 있는 내용이 계약의 인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게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하면은 이 보험의 이름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니까 농작물 총 몇 개의 품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총 67개 품목에다가 이제 24년 대비해서 3개의 품목이 추가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67개의 품목으로 알아두시고 24년도 책이 내년 4월 달이 되면 이제 거기에 3개의 품목이 추가가 됩니다. 총 3개의 품목이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품목이 귀, 양, 감이라고 그랬죠. 귀, 양, 감. 나중에 이제 4월 달에 얘가 추가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작물 외에 뭐가 있느냐니까 가축이 있죠. 가축은 총 16축종 그대로고 그 외에 시설이 총 4개의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보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와 조수해와 화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모두를 보장을 하면 종합위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조화 이외에 추가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병충해를 보장할 수도 있더라. 병충해 보장해주는 품목이 4가지가 있어요. 과수 품목 중에서는 복숭아, 그 다음에는 벼, 그
그 다음에는 이제 밭작물 중에서는 고추, 그 다음에 감자. 거기에 따른 병충해 명도 있고 해당 병충해가 병충해로 손해를 입으면 인정 비율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농업 수익 감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 수입의 감소도 보장을 해 주더라. 그래서 이 손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말하지만 그 외에도 병충해나 수익 감소도 품목에 따라 보장 방식에 따라서 보장을 해 주더라.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얘만 가지고도 수업을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1 과목 할 때 그때 따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 보호하게 되면은 기가요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가요금. 이때 기가 보험 가입 기간이죠. 보험 기간. 그 다음에 얘가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보통 우리가 2-1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가 잘 없는데 주로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거.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가입 수확량을 산출하고 그 가입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주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경과 비율, 감액 미경과 비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 가입 지역.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품목에 따라서 시범 사업으로 있는 게 있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다르더라. 그 다음 보험 가입 자격. 이 보험 가입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 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이 보험 가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목적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 보험료는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자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험 가입 기준. 그 다음에 목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인수 관련 부분인데 얘는 인수 제한 목적물. 그 다음에는 인수 관련 수확량. 요렇게 전반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다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것은 사보 중에서도 여기 보험 기가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 금액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서로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 이익을 무엇으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게 될 계약상 최대 한도액이다. 이걸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약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이 손해보험에 이번에 시험에 나와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15점짜리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2-1 과목에서. 이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 하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암기 코드가 개, 부, 최, 유, 상이, 불, 쌍하다. 이렇게 암기해요. 개부, 최유상이가 불쌍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계약성,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최고선의성, 유상계약성, 상행위성,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불효식 낙성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이렇게 7가지 성질이 있어요. 여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요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계약자와 보험자가 약정을 하지만 사실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대로 계약자가 따를 수밖에 없죠. 일방이 작성한 약관을 갖다가 다른 상대방이 그 약관을 무조건적으로, 보험 계약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합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요것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9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10회 때는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설마 달아서 2번씩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면은 보험 대상 목적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험 대상 목적물의 가치를 무엇으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이 계약자에게 물어줘야 될 보상액인데 그 최대 한도액을 뭐라고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품목이나 보장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표로 나눠 드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이 가입 수확량에다가 뭐를 곱해요?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고, 벼의 경우에는 표준 가격이라는 것을 쓰고, 농업 수익 감소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라는 것을 쓰더라.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 가입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가입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보장 방식에 따라 혹은 품목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더라.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렇게 보면은 4가지 패턴이 있어요. 4가지 패턴. 자, 여기에다 따로 적을게요. 저 가입 수확량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산출을 해야 되냐니까, 이 가입 수확량은 우리 교재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평년 착과량 또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평년 착과량의 100%로 가입하는 품목이 있어요. 평년 착과량의 100%를 뭐로 한다? 가입 수확량으로 한다. 이 품목이 바로 과수사종입니다. 과수사종이라고 하면 4번 절하면 당 떨어지는 거, 사, 배, 단, 떨. 이 품목은
무조건 평년 착과량의 몇 퍼센트로? 100%로 가입 수확량을 정해요. 평년 수확량만 주어지면 가입 수확량을 확정할 수 있고, 이 가입 수확량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험가입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고 나면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이 보험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뭐냐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영업 요율을 곱해서 뒤에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도. 이 보험금 산출의 대표적인 공식이 뭐냐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니까 우리가 흔히 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만큼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출을 하는 거니까, 이 가입 금액이 없으면 보험료도 산출을 할 수도 없고 보험금도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과수사종 4배 단떨의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의 100%로 하는데, 대다수의 품목은, 그러니까 평년 착과량을 쓰는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어요. 평년 수확량. 이 평년 수확량을 하는 이 품목들은 주로 50%에서 100% 사이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100%로 가입을 했을 때보다 50%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게 보험가입 금액이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50%로도 가입을 할 수 있더라. 이거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옥수수라는 품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옥수수. 이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의 개념을 쓰는데, 이 표준 수확량도 품종별로 지역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언제 심었느냐에 따라서 제식 시기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어져요. 이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80%에서 130% 사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 수확량을 확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를 하세요.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로, 나머지 품목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유일하게 누구만? 옥수수에 한해서는 표준 수확량에다가 제식 시기지수를 곱한 다음 거기다가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하더라. 여기 기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퍼센트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를 구해내야 돼? 평년 착과량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평년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공식이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식은 지금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왜? 거의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먼저 이렇게 적어드리면, 첫 번째 유형의 공식이 어떤 유형이냐면은 이 과수사종에 해당되는 공식입니다. 과수사종.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값에다가 보정계수
C 나누기 D. 1번 공식이 적과전 종합위험 4, 배, 단, 떨의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공식이 있느냐니까 대부분의 품목이 이 산식을 따라가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니까 보정 개수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똑같지요? 그죠? 여기까지. 곱하기 C 나누기 B. 이게 대다수의 품목들은 이 공식을 따라가요. 대다수의 품목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벼 품목에 한해서. 벼 품목에. 벼만 약간 틀려요. 비슷한데 약간 틀려요. 그 보면은 벼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에다가 보정계수가 얘하고 똑같죠? C 나누기 D.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이 뭐가 있느냐니까 과실손해보상 방식 중에 OD라는 품목이 있고 복분자라는 품목이 있는데 OD와 복분자는 이 보정계수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계산해봤자 1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가 얘는 이 식을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풀어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결국은 보정계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 이 식을 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식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보면은 자, 얘는 A, B, A죠. A, B, A. 아빠 이렇게 돼요. 아빠. 그죠? 또 이것도 A, B, A죠. 아빠. 아빠 두 번 부르니까 얘는 아빠다 이렇게 돼요.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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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첫 번째가 누구 품목이에요? 적과전 종합위험의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아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품목이 대부분의 모든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역시 아빠. 대신 이제 보정계수가 CD가 아니고 CB. 아빠 C다, 아빠 CB.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목에 한해서? 벼. 벼는 왜 B하고 D하고 두 개가 묶여져 있느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표준수확량이에요. 얘 표준수확량, 이거 표준수확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B와 D를 곱해서 얻은 것이 표준수확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OD하고 복분자, 복의 경우에는 이 식을 풀어서 적어 놓은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정계수가 C 나누기 D인 놈이 있고 C 나누기 B인 놈이 있고 보정계수가 없는 놈이 있고 그죠? 자, 보정계수가 C 나누기 B인 품목은 대다수의 품목이에요. C와 D로 하는 것은 특수한 품목이죠. 적과전 종합위험이 C 나누기 D고 벼가 C 나누기 D. 이때 C와 D는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보정계수가 없는 놈은 OD와 복분자.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리해 두세요. 자, 아빠다. 그죠? 아빠다. CD냐 CB냐. 요거 구분해서 이 공식은 1년 안에 암기하시면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이 정도는 외우겠죠? 계속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까지 풀어봤던 게 얘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얘가 방금 누구 거라 그랬죠? 적과전 종합위험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사종의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평년 착과량은 얘를 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입 수확량을 산출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년 착과량의 용도는 가입 수확량, 즉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산출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놈은 다른 데서는 안 쓰이고 오직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에서만 쓰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 적과전, 정식 상품 이름이 적과전 종합위험 2예요. 이 상품에서 과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나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이 보험금하고 두 번째는 과실 손해 보험금. 착과 감소 보장, 과실 손해 보장. 그러면 언제 착과 감소 보험금이고 언제 과실 손해 보험금이냐니까,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 단감, 떫은감의 생육 시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적과를 하기 전과 적과가 끝난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적과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해서 열매 속기. 그럼 열매 속기 하기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무엇이 줄어들면 달려있는 과실이 감소하면, 이때 감소는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들면, 이때 이 기준이 뭐예요? 평년 착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평년 착과량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착과 감소 보험금은 그 산출 시기, 착과 감소 보험금 산출 시기는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착, 미, 자, 가, 보라고 합니다. 착미자가보. 그럼 이거는 착이 뭐냐니까 착과 감소량, 미는 미보상 감수량.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는 자기부담 감수량, 가는 가입 가격, 보는 보장 비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착을, 얘 이름을 조금 전에 뭐라고 불렀죠? 착과 감소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착과 감소량이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달려있는 과실이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양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이때 이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년 착과량. 그래서 줄여서 이제 평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평착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에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양을 뭐라고 한다? 평년 착과량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있느냐니까 적착. 적과 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이 뭐다? 적과 후 착과량. 그럼 평년보다도 이번에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했더니
평년에 1000개 열리던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 때 조사를 했더니 700개가 열렸다라는 말은 1000개에 비해서 몇 개가 줄어든 거예요? 300개가 줄어든 거죠. 이거를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 그게 착과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놈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네요. 용도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가입 수확량을 산출할 때, 이 가입 수확량을 산출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평년 착과량인데, 이 평년 착과량은 모든 품목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어떤 품목에서만,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만 쓰는 방식이고, 이 평년 착과량은 보험금을 구할 때, 어떤 보험금을 구할 때,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착과감소보험금이에요. 얘는 평년 착과량은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할 때만 쓰여요.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는 평년 착과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따로 구합니다. 따로. 과실이 직접적인 손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을 쓰는 거는 착과감소보험금을 산출할 때 이 착과 감소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값이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용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이라고 했잖아요. 평년. 그죠? 자, 이때 이 평년의 개념은 과거 몇 년 동안? 과거 5년이에요. 과거 5년. 과거 5년 동안의 우리 과수원의 평균적인 착과량을 뭐로 한다? 평년 착과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식이 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한 값에다가 보정계수가 곱해지죠? 곱하기 얘는 C 나누기 D.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Y가 무엇이고 C가 무엇이고 D가 무엇인 것만 알아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A는 과거 평균 적과 후 착과량입니다.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그럼 이 과거 평균 적과 후 착과량은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적과 후 착과량 조사된 게 있겠죠. 그 조사된 과거 5년간의 적과 후 착과량 합계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몇 년 가입을 했느냐? 보험에 가입한 가입 횟수 또는 적과 후 착과량의 산출 횟수. 그냥 이 가입 횟수로 통칭하면 돼요. 이때 이 가입 횟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Y라고 부를 거예요. Y.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의 적과 후 착과량 합계를 가입한 횟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23년 이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려고 해요. 23년 평년 착과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 직전 5년이니까 보험 가입 직전 5년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가입 시점이고 과거 5년이라고 하면 18년부터 22년 동안에 이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량이 조사가 돼 있겠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점이 저가 후 착과수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의무조사예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자체가 의무조사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는 피해가 발생을 해야만 평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하고 나중에 나올 포도, 복숭아, 얘들은 전부 다 의무 착과수 조사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는. 그러니까 얘들은 피해가 없어도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저가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돼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사과, 배, 단감, 떫은감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는 저가 후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다.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시기가 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가 되시면 제일 먼저 조사로 가는 게 이거 조사로 가요. 원래는 이제 5월달, 6월달 고추하고 양파 조사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교육받는다고 1회차 때는 이거 조사 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조사 나가면 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고가 있든 없든 무조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량이 되려면 저가 후 착과수에다가 뭐가 곱해져야 돼요? 무게가 곱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 과중도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과중 조사를 따로 안 해요. 얘는 가입할 때 정해진 무게가 따로 있습니다. 품종과 관계없이 평균 무게를 써요. 그걸 우리가 가입 과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착과수 조사도 의무조사고 과중도 정해져 있다면 그냥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저가 후 착과량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저가 후 착과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가 후 착과량이 없겠죠. 그래서 이 뒤에 뭐로 나눠줘요?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 건은 무조건 X 치면 돼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우리가 계산에 어떠한 경우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그 표가 있으면 그 표를 뭐로 하라고? 줄을 쭉 꺼버리세요. 얘는 계산할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분이 23년도부터 해서 과거 5년 동안에 몇 번 가입을 했어요? 4번 가입을 했죠? 그러면 그 가입했을 때 뭐가 있어요? 저가 후 착과수가 있고, 사고가 있든 없든 저가 후 착과수는 의무조사를 하니까 저가 후 착과수값과 과중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가 후 착과량이 다 나와 있겠죠. 그럼 이 4개를 모두 더해서 몇 번 가입을 했다고요? 4번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한 횟수로 뭐 하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 된다요? 자, 근데 이제 23년도부터 이 연도별 저가 후 착과량,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을 산출을 할 때는 한도가 생겼어요. 한도. 그 한도가 뭐냐니까 모든 연도에 한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몇 년도부터? 21년도 저가 후 착과량부터예요. 붙으니까 얘를 다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연도가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21, 22, 23, 24, 25, 26년도부터는 모든 연도에 대해서 상한과 하한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입 직전 5년 중에서 21년 저가 후 착과량부터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니까 얘는 중간값 개념을 씁니다. 뭐라고요? 중간값. 세 개 중에서 가운데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18년도, 19년도는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그대로 써요.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해당 연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으로 합니다. 자, 다시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해당 연도의 과거
저가 착가량으로 해요. 그러니까 있는 값 그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있는 값. 근데 21년도부터 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평년 착과량의 300%를 상한으로 하고, 상한. 그 다음 하한으로 하는 것은 평년 착과량의 몇 퍼센트? 30%를 하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이 있겠죠.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로 한다고요? 중간값을 찾아서 그거를 뭐로 한다고요? 해당 연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으로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21년도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또 하나가 또 걸리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얘는 뭐예요? 상한. 얘는 뭐예요? 하한. 최대 얼마까지? 평년 착과량의 300%까지는 인정. 넘어서면은 평년 착과량의 300%까지 인정을 하고, 하한은 평년 착과량의 30%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해당 연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해당 연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이라고 했죠. 18년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 19년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은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그대로 씁니다. 그죠? 근데 21년도, 22년도부터는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을 해서 해당 연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을 구해요. 이렇게 각각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을 구해서 그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의 5년치를 합한 다음 얘를 가입한 횟수로 나눈 것이 과거 평균 저가 후 착과량 A값이 되는 거거든. A값. 자, 근데 이제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이 상한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과거 이력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 돼. 그러면 가입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과거 5년이면은 1, 2, 3, 4, 5 이때 중에서 몇 번 가입 이력이 있어야 돼요? 3번 이상의 가입 이력이 있으면 뭐를 적용한다고요? 상한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서 3년 이상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1년이 나오면 무조건 얘로 산출을 해야 돼요. 산출을 하되 얘가 21년도가 가입이면 23년도부터 해서 3번 가입됐죠. 그럼 얘 상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상한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는 각각 이 값으로 산출을 해야 된다. 이게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A 값을 구하는 거고, 이때 A는 과거 평균 저가 후 착과량이다. 좀 더 빠르게 해석을 하려면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 즉 보험에 가입한 해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의 합계를 가입한 횟수로 나눈 값이고, 각 연도별로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은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쓸 건지 한도를 적용해서 쓸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도 설정은 몇 년도부터? 21년도부터. 상한은 조건이 있죠. 21년도부터 적용을 하되 보험 가입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가입 이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3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한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를 풀어봤던 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7페이지 봅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는 구해 기출문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은 갑의 사과 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 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자, 조건 1 봅니다. 2018년 사과 홍로 3년생 밀식 재배 300주를 농작물 재해보험에 뭐로 가입을 했어요? 신규로 가입을 했어요. 신규.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 피해로 인해서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사과 홍로에 무슨 재배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은 아래와 같고, 조건 2, 갑의 과수원에 과거 수확량 자료 해가지고 평년 착과량이 나와 있고, 표준 수확량이 나와 있고, 저가 후 착과량이 나와 있고, 보험 가입 여부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조건 2를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뭐라 그랬어요? 미가입분은 뭐 하시라? X 표시하시라. 가입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입분만. 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 23년도에 가입을 하는 거니까 과거 5년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중에 20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이므로 X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이 얼마예요? 2000kg죠? 자, 그러면 21년 이전에는, 자, 여기 볼까요? 21년 이전에는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을 해당 연도에 과거 저가 후 착과량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000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년도 값도 얼마예요? 800kg. 얘도 그대로 쓰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20년도는 미가입이니까 X겠죠? 그럼 21년도 거 봐야 되겠죠? 자, 그럼 21년 땡 하면은, 얘는 상한과 하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한은 21년도부터는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얘가 과연 상한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가입 연도를 포함해서 가입 횟수가 총 5번 가입했네. 그쵸? 가입한 게 지금 4번 나와 있고, 가입 연도까지 포함하면은 5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한을 적용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때 식을 적을 때는 이 값으로 해야 된다고. 이 값으로. 자, 평년 착과량이 지금 현재 교재에서 얼마예요? 평년 착과량의 4,000kg 곱하기 300%니까 12,000kg가 되겠죠. 12,000kg. 그쵸? 4,000의 3배니까 12,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0.3배, 평년 착과량의 0.3은 이게 30%니까, 그럼 얘는 4,000kg 곱하기 0.3이죠. 그죠? 0.3이면 얘는 1,200kg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은 얼마예요? 950.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12,000kg, 1,200kg, 950kg 중에서 중간값에 해당되는 건 얼마예요? 1,200kg죠. 그래서 21년도의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은 이 세 값 중에서 중간값에 해당되는 얼마로 한다? 1,200kg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22년도도 가입을 했지요. 그럼 22년도도 마찬가지로 얘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평년 착과량이 얼마냐 보니까 3,700kg네. 평년 착과량이 3,700kg면 3,700kg 곱하기 3 또는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11,100kg가 나와요. 그럼 얘는 1,110kg가 나오겠죠? 1,110kg가 나오겠죠? 조사된 저가 후 착과량은 얼마예요? 6,000. 자, 그러면 11,100하고 1,100하고 6,000하고 중간값이 어느 게 돼요? 6,000. 그럼 22년도에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은 6,0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FM대로 하는 거는 이 식대로 하는 겁니다. FM대로. 자, 그러면 18년도, 19년도, 21년도, 22년도에 뭐를 구한 거예요, 지금? A 값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18, 19, 21, 22의 과거 연도별, 각 연도별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을 구한 거예요. 그럼 네 가지를 다 구했지요? 그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되겠죠? 더한 거를 뭐로 나눠요? 보험에 가입한 횟수 얼마로 나눈다고? 4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A 값이 산출되는 겁니다. 지난번은 너무 빨리 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좀 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A값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 프로세스만 이해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짧게 단축시키는 거는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미가입 연도는 무조건 X. 그죠? 가입한 연도에 조사된 저가 오차가량을 보고 21년도 저가 오차가량부터 상한과 하한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연도별 과거 저가 오차가량을 산출한 다음 걔를 전부 다 더해서 가입한 횟수로 나누면 그때 값이 비로소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예요. A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저가 오차가량과 그 조사된 저가 오차가량이 과거 저가 오차가량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한도가 있을 때는 한도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라면 조사된 저가 오차가량이 과거 저가 오차가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품목은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나머지 품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만 알아내면 된다고. 자, 그럼 A 값은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A 값.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구해야 돼요. B 값. 자, B 값이라고 하는 것은 B는 표준 수확량입니다. 뭐라고요? 표준 수확량.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험에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을 전부 다 더해서 가입 횟수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B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보면 2018년도 1,500kg, 2019년도 3,000kg, 21년도에 5,700kg, 22년도에 6,600kg 이 4개를 전부 더한 다음 가입한 횟수가 몇 년이에요? 4년이니까 나누기 4 하면 뭐가 나온다고? B값. 계산해 보시면 4,200 나올 겁니다. 4,200. 자, B값까지는 구하는 건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B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B값. B값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표준 수확량. 자, 이 평년 착과량은 해당 과수원의 평년의 연평균 착과량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럼 표준 수확량은 왜 필요하느냐? 표준 수확량은 이게 우리 과수원 거는 아니에요. 즉,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평년 착과량이 없지요.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평년 착과량이 없지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평년 착과량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수확량은 보통 어떻게 구해지느냐 하면 지역별로 산출해요. 해당 지역에 혹은 해당 품종에 혹은 해당 수령에 또는 재배 방식에 따라서 이 표준 수확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진청 같은 곳에서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표준 수확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수원이 주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북 쪽으로 많지요. 경남 쪽으로는 뭐 거창인가? 거기 말고는 대부분 다 경북이에요. 뭐 안동, 청송 이렇게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과 품종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여름 사과에 해당되는 아오리, 청사과. 그 다음에는 우리 추석 때 먹는 거, 홍로. 그 다음에 설날 때 먹는 거, 얘는 저장성이 좀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 품종별로 수확량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품종별로 무게가 다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령에 따라서 이게
이 재배 방식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연차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재배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재배 방식의 경우에는 밀식 재배가 있어요. 밀식. 그 다음에는 반밀식. 그 다음에는 일반. 나무 한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확량이 가장 높은 놈은 누구일까요? 밀식일까요? 일반일까요? 일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반은 이 제식 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주간 거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간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밭에 가면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돋아 놓은 데 있죠. 그죠? 두둑하게 돋아 놨다고 해서 두둑이라 그래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길 있죠. 얘를 우리가 고랑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나무가 심어지는 거는 고랑에 심어져요? 두둑에 심어져요? 두둑에 심어지겠죠? 나무가. 이렇게 심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두둑에서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주간거리라고 불러요. 주간거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하고 다음 두둑에 있는 나무 사이의 거리를 열간거리라고 부릅니다.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제식거리. 그래서 다른 말로 제식 곱하기를 하게 되면 제식 면적이 되겠죠. 제식 면적이. 밀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옛날 자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식 같은 경우에는 10아르 기준으로 10아르라고 하면 한 300평 돼요.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아르가 100제곱미터, 10아르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우리 그 농작물 재보면 기준이 전부 10아르예요. 10아르. 이때 제식 면적을 살펴보면 4 곱하기 2예요. 그럼 8제곱미터가 되겠죠. 나무 한 주당 심어지는 나무 개수가 대충 계산해 보면 125주 나와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래요? 1000 나누기 8 해보세요. 1000 나누기 8. 125주 나오죠? 그죠? 더 많이 심을 수 있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아르 기준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보통 5 곱하기 3. 1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보면 66 얼마 나오는데 현재 우리 그 나와 있는 표에 보면은 보통 65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주. 그럼 나무 수는 어느 게 더 많이 심어져요? 밀식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는 얘가 넓지요. 그래서 나무 한 주당 수확량은 일반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밀식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으니까 결과지가 많이 못 뻗어나가요. 결과지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맺히는 가지. 이 결과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나가면 많이 뻗어나갈수록 그 한 가지에 달리는 과실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넓으니까 가지가 길게 뻗어서 한 나무에 달리는 과실의 개수가 많겠죠. 일반. 그 가운데 게 해당되는 게 반밀식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사과배의 경우에는 이 재배 방식이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재배 방식이 밀식이냐, 그냥 반밀식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수 제한이 사과 밀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서 받아줘요. 그럼 얘는 4년, 얘는 5년, 배도 3년, 단감, 떫은 감은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에 한해서만 밀식, 반밀식, 일반에 따라서 수령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령이 3년짜리보다는 5년짜리가 훨씬 더 과실의 양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 표준 수확량은 지역별로,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나무 한 주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농진청과 같은 곳에서 과거 통계를 통해서 산출되어진 값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고 이 아이의 용도는 누가 없을 때, 평년 착과량이 없을 때,
평년 수확량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수확량을 뭐라 부른다고요?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18, 19, 20, 21, 22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19년도입니까? 몇 년도예요? 20년도가 미가입이죠. 미가입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입하지 않은 해에 저가 착가량은 얼마로 할 거냐는 거죠. 그때를 누구 걸 불러와서 쓴다고요? 표준 수확량. 근데 만약에 모두 가입을 했다면 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니까 이 식 보면 알지. Y가 뭐라 그랬어요? 가입 횟수. 5분의 5지요. 1이 되지요. 1-1은 0이 되니까 이 값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 버려요. 통으로 날아가 보니까 B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A값만 남는다니까. 저가와 착가량 값만 남는다니까. 보험에 가입을 한 거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용도가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이 없을 때 대체하는 수확량을 뭐로 한다?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고, 이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로, 지역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다르다.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을 하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든 그 값은 항상 통계치가 있어요. 수령 3년짜리, 수령 4년짜리, 수령 5년짜리가 가입 횟수와 무관하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 표준 수확량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